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와 제시카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 위치한 수경사라는 작은 절. 여기에는 청우라는 그 법명을 가지신 나이가 지긋한 주지스님과 무인이라는 법명의 중년 여승, 이렇게 단 두 승려가 꾸려가고 있던 소규모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와는 다르게 이곳의 명성은 가히 대단했죠. 그 이유는 두 분이 베푼 보기 힘든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수경사 이 두 스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절 앞에 버려진 아이들 13명을 다 걷어서 길러왔고, 또 아이들에게 돌림자를 넣어서 이름까지 지어주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거죠. 승려로서 수행할 시간조차 부족했겠지만 끝까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아주 현시대 보기 드문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수경사의 이런 선행은 방송과 기사를 통해서 알려졌고 금세 화제가 되었죠. 규모가 작은 절이었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쾌적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송을 탄 이후 후원금과 물품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이어졌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방송사의 시청자 게시판에 수경사와 관련된 미심쩍은 글이 게재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방송에서 보던 수경사의 상황과 좀 달랐어요. 특히나 수경사에서 아이들을 짐승처럼 키우고 있다라는 건 아주 충격적이었죠. 사실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시기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또 이미 수경사는 많은 방송을 통해서 정말 고아를 거두는 덕망 높은 승려들이라는 이미지가 견고했기 때문에 이런 댓글만 보고 섣불리 취재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댓글은 묻혀갔죠. 그런데 이 수경사에 대한 뒷말이 끊이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 절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나섰는데요. 실상을 제대로 취재해야 한다 라면서 일부는 아주 강한 분노를 보이기까지 했죠. 주민들에 따르면 승려들이 아이들을 보살피기는커녕 그냥 방치하기도 하고, 또 10명이 넘는 애들을 막 한 방에 넣어두고 감금하기도 하고, 병에 걸려도 치료도 안 해주고 고통받게 하고 있다라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 동네에는요, 이미 수경사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수경사가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어요. 방송사에서 꾸준히 성금 들어오죠. 또 구청에서 아동 보호 비용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는 건데요. 너무도 주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지면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취재가 시작됐고, 2005년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드디어 수경사의 참혹한 민낯이 드러납니다. 이 실상은 더 끔찍했어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본다고 하셨던 그 여승은 자신만의 독특한 육아법이 있다라면서 그걸 내세웠는데, 그게 완전 비상식적입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들을 우선 문을 이제 닫으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아주 어두운 화장실에다가 눕혀둡니다. 왜요? 여기가 가장 시원한 장소여서요. 그리고 또 돌 전후의 아이들은 이불을 깔지 않고 그냥 맨바닥에 눕혀놔요. 서너 살 안팎의 아이들은 아예 별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내부에는 또 애들이 막 여러 나이대의 애들이 다니는데 장난감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막 다칠 수 있는 좀 위험한 환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유 아이들이 막 몸을 가누지 못해요. 그래서 토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여승은 관영하지 않았죠. 자, 그래요. 이런 상황은 바빠서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볼까요? 오로지 물에다가 밥을 만 그 맨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쌀이라는 걸 소화하기에 너무 어린 애들조차 모두 동일한 메뉴예요. 게다가 이 승려가 큰 그릇에다가 밥을 한꺼번에 말아가지고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10명이 넘는 아이들의 입에다가 다 떠먹이고 있어요. 하나의 숟가락으로요.
그리고 이게 한 끼 식사의 전부였죠.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근데 더 매몰찬 건 승려가 이때 사용한 게 어른용 이 큰 숟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입이 양쪽이 아픈 거를 감수하면서 그 밥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첫 돌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 분유를 떼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죠. 근데 얘네들한테 그냥 일반 우유를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린 아이들이 생우유를 먹게 되면요, 장출혈이나 빈혈 또는 알러지가 유발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승의 말을 들어보니까 요즘 나오는 우유들은 다 살균이 잘 돼 있어서 괜찮아 하면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오후 5시밖에 안 됐는데 이때부터 아이들을 감금하기 시작해요. 나이에 따라 애들을 방에 넣어두고 불을 꺼요. 그리고 방 문을 밖에서 잠그죠. 그것도 모자라서 현관문을 비롯해서 이 방과 이어진 모든 출입구의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철저히 고립된 어두운 방 속에서 아이들은 아침까지 방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승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끼리 잘 모여서 자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라고 아예 대수롭지도 않게 여겨요. 이게 더 황당합니다. 여태까지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면서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게 기적으로 보일 정도였죠. 아이들은 정말 위험한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원봉사자들의 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방송이나 기사를 통해서 본 그 모습, 그러니까 승려분들이 막 아이들과 행복하게 어울리는 그건 카메라가 꺼지면 완전히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출이었던 거죠. 한 예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아이들과 막 놀아주기 위해서 동요를 틀고 막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려가 와서 굉장히 짜증스럽게 시끄러우니까 꺼요! 막 이러기도 하시고요. 또 막 뭐라고 막 혼자 중얼중얼 거리시냐면 나는 애들 냄새 맡는 것도 지겹다 라는 말을 막 입에 달고 사셨다 그래요. 그런 미움 속에서 혹여 아이가 이제 승려한테 다가가기만 해도 왜 가까이 오냐면서 손찌검을 하기도 했죠. 너무 마음 아픕니다. 한 번은 자원봉사자분이 갓난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승려가 말하길 기저귀는 대변을 봤을 때만 갈아줘라고 그러면서 그 오래된 기저귀를 다시 아이에게 입혔죠. 자원봉사자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아이들을 목욕시키는 여승의 모습입니다. 이 여승이, 죄송해요. 이 또라이 같은 여승이 주장하시는 자신만의 육아법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어른도 뜨겁다고 느낄 만한 정도의 온도 물을 애들한테 목욕을 시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가 봤을 때 그 물의 온도가 최소 50도 이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중목욕탕에 가셔도 보통 가장 뜨거운 열탕이 한 43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도가 넘으면 우리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뜨거운 물이 들어가 있는 욕조에 담궈지는데 당연히 물이 뜨거우니까 막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죠. 목욕 내내 끝날 때까지 계속 웁니다. 그리고 나오면 아이들의 피부가 벌건 정도가 아니라 화상을 입어서 익어버렸어요. 근데 이 와중에도 여승은 이 정도 온도 적당하다 라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그 고통에는 무감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경사의 실체가 폭로되기 전에 절에서 살고 있던 한 4살짜리 여자아이가 심한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어요. 목욕으로 인한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화상으로 힘들어하는 이 아이를 여승이 병원에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지하실에다가 감금합니다. 왜요? 지하실이 너무 시원해서요? 심지어 피부가 좀 짓무르잖아요.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 하면서 아이의 손발을 꽁꽁 묶어주기까지 했죠. 자원봉사자들은 이 모습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승이 했던 말, 얘는 언론을 많이 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애가 다친 게 알려지면 그동안 수경사에 대한 좋은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뀔 거고 그러면 후원금이 줄어들 걸 우려했던 거죠. 여기에 살던 애들은요, 단순한 뭐 감기, 채기 이런 거 외에도 탈장이나 황달, 폐렴처럼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승은 애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요. 왜? 충분히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라는 말만 반복했죠. 이게 무슨 개똥 같은 무식함일까요? 어쩌면 사실 병원에 데리고 가면 영양 부족이나 그 외의 문제 같은 걸로 아동학대가 발각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수경사의 악행. 근데 이게 아동학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키우던 아이들을 돈을 받고 불법 입양을 보냈더군요. 이들을 취재한 이 방송에서 제작진들이 약간의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로 위장을 해서 이 여성을 만났죠. 근데 이때 그녀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봐둔 땅이 있는데 그걸 사주시거나 아니면 수경사에 주차장을 지어주면 아이를 내드리겠다. 실제로 수경사에서 아이를 입양한 분이 있습니다. A씨. 그는 아이를 주는 대가로 여승이 2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털어놓게 됐죠. 결국 사비 1,600만 원을 들여서 수경사에 목욕탕을 지어준 후에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해요. 수경사 승려들에게 이 아이들은 어쩌면 보살필 존재가 아니라 돈을 불러오는 존재였던 겁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증거로 이 아이들 13명 중에 12명이 한양 김씨라는 독립호적을 취득했다시 밝혀져요. 자, 이게 독립호적을 취득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수급비가 나와요. 수경사는 아이들 한 명당 31만 원, 매달 총 360만 원 정도의 수급비를 꼬박꼬박 지급받고 있었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자원봉사자들은 분명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진 않았을 거라고 한데 입을 모았습니다. 와, 열받아. 아동학대에다가 불법 자산 축적까지. 이 수경사의 명백한 범죄 행위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3년 동안이나 지속된 게 드러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신고가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사실 2003년에 참다 못한 한 자원봉사자가 이 행태를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관할기관은 시정해라 라는 명령과 간단한 조사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은평구청은요, 접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 승려들의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수경사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게 깔려있겠죠. 그래서 다들 적극적인 대응을 꺼려했던 겁니다. 이 3년간의 악행이 이어진 데는 관할기관이 아니랬다라는 점 분명히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의 목도 있죠. 방송이며 신문이며 다들 막 덕행이 대단하신 승령님들 하면서 막 미담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 수경사를 보도했기 때문이에요. 막 날개 없는 천사 막 이런 거가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사실 대중들은 그 환상에 속아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악랄한 범죄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수경사의 진실을 담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야 여론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분노 외에도 수경사를 왜곡되게 포장한 언론에도 큰 배신감을 느꼈죠. 누구라도 여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취재를 했더라면 이 아이들을 더 빨리 구출해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결국 미담 보도를 했던 매체들 모두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2005년 6월 은평구청과 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승려와 이 13명의 아이들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른 기관을 통해 좀 더 괜찮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승려들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타임인데 어찌 된 일인지 처벌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경사 압수수색이 의뢰 날짜보다 일주일이 지나서 시작되었고요. 이 또 수색 과정에서 좀 늦어졌잖아요. 그럼 뭐 다 숨겼겠죠. 아동 학대, 불법 재산 형성했던 증거가 발견되지가 않아요. 덩달아 구속영장이 발부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잠적해버리죠.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승려들의 잠적이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후에 강원도 철원에서 체포됩니다. 사이다 아니에요. 재판을 거쳤지만 아동 방임 혐의만 인정됐을 뿐 그들은 겨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건 언론이 만든 천사의 가면 때문에 악마의 실체가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3년 동안 13명의 아동 피해자. 그런데 죄의 대가는 1년. 한없이 가볍죠. 가식적이고 돈에 타락한 종교인들과 또 본질을 잃어버린 언론, 게다가 허술한 행정기관까지 아주 이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의 비극입니다. 2005년에 알려진 사건으로 이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인지 작년에 벌어졌다 하더라도 믿을 만큼 낯설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사회는 과연 과오를 되짚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수경사의 아동학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